고용률이 지난 7월에 61.4%인데요. 이거는 거의 코로나 수준입니다. 과거 평균이 64.9%인데요. 미국 사람들이 일을 덜 하고 있다, 일자리를 덜 찾고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준이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최대 고용하고 물가 안정이 통화정책의 목표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용은 감소하고 물가는 목표치보다 높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비가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따라 고용 물가가 아마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의 7월 고용 동향이 예상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마이너스가 나왔는데요. 이런 고용 동향이 앞으로 미국의 통화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금융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선 7월 고용 동향을 요약해 보면요. 시장이 한 8만 5천 명 증가했을 것이다 전망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2만 3천 명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5, 6월도 당초 추정치보다 하향 수정했습니다. 무려 10만 명 정도를 더 내렸습니다. 최근 고용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데요. 3개월 이동평균이 2만 명입니다. 이전 12개월 이동평균이 3만 4천 명인데요. 고용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실업률은 4.1%로 낮아졌어요. 실업률은 굉장히 안정적인데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고용률이 아주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고 있지 않다. 그리고 시간당 임금은 전년 동월 대비 3.2% 상승했는데요. 임금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하나씩 좀 더 살펴보면요. 최근에 고용이 증가했다 감소했다가 좀 울퉁불퉁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추세는 고용이 줄어들고 있다,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실업률은 4.6%까지 올라갔다가 최근에 4.1%로 떨어졌는데 이거는 미국의 고용 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일자리를 덜 찾고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7월 고용이 이렇게 감소한 거는 민간 부분에서도 약간 증가했습니다. 민간 부분에서 여가 및 숙박 이런 중심으로 고용이 감소했고요. 특히 정부 부분에서 5만 3천 명이나 감소하면서 고용이 감소했습니다. 실업률이 낮은 수준 유지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앞서 드렸습니다만 실업률이 낮은 거는 미국 사람들이 일을 덜 하기 때문입니다. 고용률이 지난 7월에 61.4%인데요. 이거는 거의 코로나 수준입니다. 과거 평균이 64.9%인데요. 미국 사람들이 일을 덜 하고 있다, 일자리를 덜 찾고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업 주간도 꾸준히 오르고 있어요. 지난 7월에는 약간 감소했습니다만 추세를 보면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미국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을 때 또 다른 일자리를 찾는 기간인데요.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일자리가 찾기가 점차 쉽지 않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미 연준의 통화정책 목표가 최대 고용과 더불어 가지고 물가 안정입니다. 그래서 물가 목표 2%인데요. 캐시 연준 의장이 최근 5년 동안 계속 물가 상승률이 2%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물가 목표를 상향 조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계속 2%를 유지하겠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 연준이 강조하는 게 소비자 물가보다요,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상승률을 더 중요시하고 있죠. 그런데 이게 지난 5월 달에 4%를 약간 넘어섰습니다. 6월 달에 3% 후반으로 떨어지고 있고요. 7월 이후는 제 전망치입니다만 물가 상승률이 점차 둔화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2%를 내년까지 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연준이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최대 고용하고 물가 안정이 통화정책의 목표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용은 감소하고 물가는 목표치보다 높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비가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따라 고용 물가가 아마 달라질 겁니다. 그런데 제가 소비 장기 추세를 구해보고요. 소비가 추세 위에 있을 것인가 밑에 있을 것인가 추세를 구해봤을 때 올거 하반기부터 추세 밑으로 떨어지고요. 내년에는 더 많이 떨어지게 나옵니다. 물론 제 전망치입니다. 미국 GDP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69%이기 때문에요. 소비가 줄어들면 미국 GDP도 감소할 수밖에 없죠. 제가 소비가 감소할 거라고 보는 이유는요. 미국 가계가 그동안 지출을 많이 했고요. 저축은 상대적으로 덜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가계 저축률이 최근에 2% 중반대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과거 평균보다 많이 낮아졌죠. 그리고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실질 소득은 거의 정체되고 있죠. 그리고 미국 금리가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가계 이자 부담이 가처분 소득의 2.5%
2% 정도 됩니다. 지난 2000 이후 평균이 한 2%입니다. 이자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소비할 돈이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컨퍼런스 보드나 미시간 대학 소비자 심리지수 보면은 상당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소비가 둔화되고 경제 성장률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고용 더 감소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소비가 위축되면 수요가 위축되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도 낮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준이 이런 여러 가지 경제 지표 판단할 텐데요. 우선 그 IB들이 미국 금리 전망, 기준금리 전망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큰 차이가 있습니다. 평균은 내년 3월까지가 3.75% 유지할 것이다 그건데요. 그래서 BOA, DB 이런 데는 9월부터 금리를 올릴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3.75% 금리 상단인데요. 내년 3월에는 4.5%까지 올릴 것이다. BOA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다른 견해가 있죠. CT인데요. CT는 10월부터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할 거로 보고 있고요. 12월, 그다음에 내년 1월 계속 세 차례 인하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과 3월 기준금리를 보면은 BOA는 4.5%, CT는 3.0%. 정말 많은 차이가 나죠. 누구 전망이 맞을지는 시간을 두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CT 견해에 가깝습니다. 앞서 제가 소비 증가세가 둔화될 것이다. 물가 상승도 둔화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가정해 가지고 소위 그 테일러 준 측에서 이론적인 적정금리를 추정해 봤습니다. 올해는 좀 오르는데요. 내년 들어와서 급락하게 나옵니다. 특히 소비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고용 증가세도 둔화되고 다시 소비가 위축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CT 전망처럼 아마 빠르면은 10월부터 금리를 인하하고 늦어도 내년 상반기 가면은 저는 금리를 많이 인하할 수 있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제 기준금리하고 여러 경제 변수, 금융 변수하고 함께 살펴보면요. 미국의 연방 기금금리하고 10년 국채 수익률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죠. 근데 2000년 이후로 보면요. 연방 기금금리보다 10년 국채 수익률이 1.2%포인트 정도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방 기금금리가 3.75%니까요. 이걸 보면은 이 10년 국채 수익률이 퍼센트 정도가 적정 수준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미국 금리가 지금 4.7%, 4.8%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높은 수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그 CT 전망처럼 빠르면 10월, 늦어도 그 이후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저도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기준금리가 낮아지면서 시장금리도 점차 낮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미국의 10년 국채 수익률이 좀 굉장히 높은 수준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게 거의 정점 무렵에 있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기준금리와 달러 인덱스를 보면요. 상관관계가 0.42 정도 나옵니다. 즉 기준금리를 이미 연준이 올렸을 때 달러 인덱스가 강세였고요. 내렸을 때 달러 인덱스도 하락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달러 인덱스가 하락하다가 100 안팎에서 거의 큰 변동이 없이 움직이고 있죠. 그런데 BOA 전망처럼 금리를 인상한다면은 달러가 강세가 될 수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CT처럼 금리를 인하할 확률이 더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수차례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저는 달러 인덱스가 내년에 가서는 특히 뭐 4분기 가서는 이런 걸 반영해야죠.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방 기준금리하고 대표적인 주가지수 S&P 500인데요. 2008년 이후로 보면 상관계수가 0.7이나 됩니다. 즉 연방 기준금리를 올렸을 때 S&P 500도 올랐고요. 내렸을 때는 오히려 주가지수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거는 S&P 500을 결정하는 게 금리보다는 경기 기업 수익이라는 겁니다. 경기가 나빠지고 고용 증가세가 둔화되고 기업 수익이 나빠지면 그때 금리를 인하했었는데요. 그때 주가는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방 기준금리가 올라가느냐 내려지느냐 이거에 따라도 미국 S&P 500 방향도 결정할 수 있습니다만 저는 CT 견해처럼 여러 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내릴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은 경기 둔화를 반영해가지고 주가도 조정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미국 S&P 500이 가대평가 영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미국의 한 사이트에서 제가 인용한 그림인데요. 두 가지 PER을 사용했습니다. 토빈 Q를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S&P 500 장기 추세를 구하고 추세에서 얼마나 벗어났느냐 네 가지를 평균해 보니까요. 무려 과거 평균보다 150%나 벗어났습니다. 한때 그 158%까지 갔는데요. 지금 지나치게 밸류에이션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준금리를 내리고 그거는 다른 측면에서 경기가 둔화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가대평가 영역에 있는 주가가 조정을 볼 수 있다 전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미국의 유명한 투자자들이 경고하고 나섰죠. 대표적으로 제이미 다이먼입니다. 시장 전반에 숨은 레버리지가 지금 과도하다는 것이고요. 돈을 빌려가지고 투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주가가 떨어지면 펀드가 부실해지고 마진콜 발생하면서 주가가 급락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마이클 보리
빅숏 영화 그 주인공 아닙니까? 이 사람은 S&P 500이 고점에서 1987년 이때처럼 하루에 20%도 떨어질 수 있다. 극단적인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 주식시장에 낙관적인 기대가 굉장히 강한데요. 이 기대가 꺾이면은 가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급락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워렌 버핏도 많은 경고를 하고 있죠. 최근에 그 미국 주식시장을 보면서요. 미국 주식시장이 투자가 아니라 투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우리 시장에도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 일본에서도 일본 주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일본에도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그 다이아 증권의 연구소에서 나온 자료를 하나 읽어봤는데요. 제목이 금융 허무주의입니다. 청년들이 장기적으로 소득 가지고 미래를 대비하기 힘들다. 그래서 최근에 그 주가가 상승하니까 이런 때 큰 돈을 벌여야 되겠다. 그러면서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도 투자하고요. 레버리지 상품 이런 것들에 과감하게 투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이아증권 연구소가 경고하는 거는 그게 실패할 수도 있다. 그러면 청년들이 미래, 결혼 문제, 주거 문제, 심각한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도 투자가 아니다, 투기다. 이런 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투기는 언젠가는 꺼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워렌 버핏이 강조하는 게 버핏 지수죠. 주식시장 시총액을 명목 GDP로 나눈 건데요. 이게 역사상 최대치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PER도 너무 높은 수준에 있다. 그래서 머지않아 주가가 급락할 수 있다. 이런 전문가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올가 시각은 아직도 낙관적이죠. 그러나 이런 거 비관적인 목소리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난 6주 동안 우리 코스피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미국 주가는 3주 연속 올랐죠. 물론 지금까지도 작년 말에 대비하면 우리 코스피가 50% 가깝게 올랐고요. S&P 500은 13% 상승하는데 그쳤습니다. 사실 우리 주가가 상반기에 101%로 올랐지 않습니까? 과도하게 오른 데 대한 반작용으로 6주 연속 떨어졌는데 최근에 미국 주가는 3주 연속 올랐습니다. 최근에 3주 연속 미국 주가하고 우리 주가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데요. 중기적으로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만약 이 사람들 주장처럼 미국 주가가 떨어진다면 우리 주가가 미리서 많이 떨어졌습니다만 또 한 번의 조정을 거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올가에는 지금 낙관이 팽배하는데요. 제가 생각에는 이런 거 세 사람의 견해도 한번 생각해 볼 때가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